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 정도면 이제 결판을 치르게 될 텐데 이 내용도 저희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상황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예. 일단은 오늘 밤에 이제 장관급 대표들이 미국, 중국 이 두 나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경고의 메시지를 그 전에 날렸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읽어봐야 될까요? 예, 지금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주가가 무려 3% 이상 지금 폭락을 했어요. 예. 또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전 세계 주가도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오늘 밤의 회동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허라는 이 중국의 부총리, 예. 이 양반이 시진핑 국가 주석의 경제 가생교사입니다. 경제 부분의 최고 실력자예요. 이분이 지금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으면 자 미국 시간으로는 지금 새벽 7시 정도 돼요. 미국 이스턴 시간으로 9시부터 백악관에서 미국 측과 중국 측 간의 미중 경제 장관 회담이 있는데 미국 측 파트너는 라이트 하이즈라고 하는 USTR과 머누신 재무장관, 예. USTR 대표입니다. 예. 그야말로 미국의 경제 총책들 또 중국의 경제 총책이 만나서 세계의 담판을 이제 벌이는 거죠. 그런데 이에 앞서서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트럼프가 두 가지 매우 중대한 화살을 날렸습니다. 예. 하나는 관보라는 게 있어요. 관보. 관보. 예, 이 정부의 모든 정책들은 우리나라도 행자부에서 만드는 관보가 있으면 그 관보에 등재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을 하는데 예. 트럼프가 관보에 올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일 밤 0시부터 자정부터 중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터뜨린다. 예. 25%를 터뜨리겠다고 이미 관보에 올렸어요. 예. 자, 10일 밤 0시라면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1시입니다. 예. 이제 시간이 약 10몇 시간밖에 남질 얼마 안 않았어요.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 지금 대통령 선거 유세를 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중국이 먼저 합의를 깼기 때문에 우리는 깰 수밖에 없었다. 예. 사실상 합의를 깼다라는 선언을 지금 했어요. 물론 지금 회동은 약 2시간 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 트럼프의 고도의 전략인지 합의를 깼다. 또 관보에 올리는 게 단순한 고도의 전략. 미국이 보다 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위한 전략인지 아니면 속내로 진짜 깨려고 하는 건지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알겠지만은 예. 이 밤에 앞으로 남은 열 몇 시간이 세계 경제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만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 경제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중요할 텐데 협상이 잘 진행이 됐을 경우 혹은 결렬됐을 경우 각각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예, 지난 1년간 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에 큰 암적 존재가 되어 왔거든요. 예. 좀 경제가 될 만하면 미중 갈등이 짓누르고 했는데 사실 미국,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최대의 피해자가 우리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미국 의존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위 수출국이 중국, 2위가 미국. 미국과 중국을 빼고 나면 거의 다른 나라가 제3국은 거의 없다시피 한 예. 미국, 중국 의존도가 세계 1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가 내수가 발달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출 수입을 위주로 한 무역 의존도가 세계 1, 2위예요. 그러니까 두 강대국이 싸우게 되면 그 예. 쇼크가 우리한테 가장 크게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의 수출 제품,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많은 제품에 중간재, 원자재를 우리나라 걸 갖다 쓴단 말이죠. 예. 이럴 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 폭탄을 때리게 되면 중국 제품에 미국에서 안 팔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중국이 미국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하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공포에 떨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금융시장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주가가 대폭락할 수 있고 특히 세계 경제가 불안하게 되면 위험 자산의 돈이 달러 쪽으로 빠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한국 경제로서는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결렬이 됐다고 했을 때 미국 자체 내에서는 좀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경제 타격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사실 굉장히 문제죠. 왜냐하면 25% 관세를 매기면 그 관세가 중국이 내는 게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이 사실은 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엄포를 놓느라고 25% 관세를 때리면 내년 1년간 관세로 들어오는 세수가 $1,000억. 걱정 없다. 미국을 상대로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마는 예. 25%만큼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뿐만이 아니죠. 중국이 들어와서 미국에게 생산하고 있는 많은 시설들, 예. 2차 가공, 3차 가공들인데 이게 공사가 올스톱하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또 미국을 향해서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농산물 수입 금지입니다. 예. 지금 미국의 옥수수, 대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해서 미국 농업이 살고 있는데 예. 수출 금지시키면 미국 농민이 죽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 전쟁이 미중 전쟁이 극한 상하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예. 이 치킨 게임, 기차 철길에서 누가 먼저 피하는가 하는 그 철길 게임에서 치킨 싸움처럼 예. 누가 조금 더 양보하느냐, 더 양보를 받아내냐를 싸우고 막판까지 치닫다가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전문가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지금 공보를 통해서 관보를 통해서 이미 관세를 때리겠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별 문제가 없는 게 그거 때리기 직전에 또 하나의 관보를 때려서 50초 전에 한 관보는 무효다라는 관보를 또 하나 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막판의 협상 타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협상 타결이 될 때 주가도 올라가고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청신호가 될 수가 있죠. 그럼 박사님, 오늘 밤에 네. 미국, 중국 대표부들 만나서 협상이 잘 되면 예, 이 관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 미국이 이 중국에게 25% 매기겠다고 하는 이 관보 말고 예. 다른 거를 바로 올려가지고 이걸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이세요? 관보로서 어제 올린 관보는 무효다 한마디만 올리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전문가들도 뭐 치킨 게임 양상까지는 안 갈 것이고 누구 하나가 양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누가 양보할까요? 지금 협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동안에 무려 작년 3월부터 1년간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예. 본격적으로 장관급 협상을 한 게 작년 12월부터 약 100일 이상의 협상을 해왔는데 뭘 어떻게 하자라는데 컨센서스는 다 이루어졌어요. 예. 지금 왜 막판에 와서 이래 싸움을 일으키느냐 하면 예. 미국은 이것을 보다 강력하게 입법 조처로 예. 중국 사람들 말 못 믿겠다. 또 합의해놓고 안 지키면 어떡하느냐. 예. 그러니까 법으로 시행해달라. 예. 특히 미국 기업이 들어갈 때, 외국 기업이 들어갈 때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행정명령으로만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아니다라면 끝이거든요. 예. 그것을 법제화해달라고 그러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법제화해주고 나면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예. 또 중국 사람 보기에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걸 안 해주기로 했다가 막판에 지금 사흘 전부터 뒤틀어진 거예요. 예. 그것을 오늘 워싱턴에 협상할 때 예. 중국이 대승적으로 받아들이면 예. 협상이 전격 타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제가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실제 트럼프가 중국이 무역 합의를 깨뜨렸다. 이거 네.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실제 중국이 룰을 어긴 게 맞습니까? 합의를 깨뜨렸어요? 이제 합의 내용은 진전되는 상황이고 한 번도 공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만 아는 건데 그 합의를 미국 입장에서는 자 이런 것을 기술 이전도 법을 갖다가 완벽하게 하고 환율도 조작하지 않기로 다 합의를 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법으로까지 만들어준다고 기대를 했는데 중국은 우리가 언제 법을 만들어준다는데 우리가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서로 간의 인식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합의를 깼다는 거고 근데 그 대목에 대해서 마지막 지금 2시간 후부터 앞으로 10시간 동안에 워싱턴 백악관에서 리우허와 로버트 하이저의 이 도장 찍는 문제 예. 이것이 큰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 어떤 일련의 상황들을 저희가 해석을 할 때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좀 들여다보면 예.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예. 80년대 때 미국과 일본의 플라자 합의 이게 떠오른다라는 분들 예, 이 많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86년에 미일 간의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플라자 호텔에서 거기서 예.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그때는 일본이 너무 잘 나가서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순간이었거든요. 요즘은 예. 중국이 너무 흑자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예. 그 당시에도 미일 간이 전쟁을 한다 만다로 굉장히 마지막까지 극단적으로 치달았는데 1986년 예. 가을에 프라자담이 전격 합의를 했어요. 예. 그 당시에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1980년 예, 미국 예. 대통령이.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라고 평소에 계속 강조해왔던 분이 바로 이 레이건 대통령이고 레이건 대통령 때문에 자기가 정치를 했다고 그래요. 예. 같은 공화당 소속이고요. 예, 예. 그 레이건오믹스가 미국을 살렸는데 여기에 필이 꽂혀서 미국을 한번 살려보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예. 이것을 레이건오믹스 2탄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미국과 일본이 했던 것처럼 프라자 회담 합의를 하면 예. 그때부터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이 그때부터 3조 호황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일 간의 이 미국과 일본이 싸우면서 일본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바람에 한국 경제가 살아났거든요. 예. 미중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짧다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잘못하는 게 또 많습니다. 그것이 미중 간의 합의를 통해서 중국의 갑질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중국에 진출하는 면에서 좋아지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예. 꼭 이것을 나쁘게 마이너스만 보지 말고 예.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극소화한다면 우리 경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는 18일에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 그 여부도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이 더없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은 우리에게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는데 예. 우리가 진짜로 경계해야 될 것은 5월 18일. 예. 공교롭게도 5.18이에요. 그러네요. 5월 18일 날 미국이 예. 이른바 무역 확장법 232조인가 해가지고 예.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터뜨릴 수가 있는데 그 예비 조사가 다 끝나서 5월 18일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법적 예비 장치가 끝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가 주력 수출품인데 미국이 중국 외에도 지금 독일, 한국, 일본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정조준을 하고 있거든요. 이 5월 18일 날 만약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를 때린다고 그러면 예. 그야말로 한국 경제는 멘붕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예. 한미 FTA 다 흔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유명히 통상부 장관 또 우리 무역 대표가 지금 내일인가 떠날 거예요. 예.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 역량, 통상 외교 역량을 총력 기울여서 여기에 엉뚱하게 두들겨 맞는 일이 없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워낙에 좀 박사님 말씀하실 때 좀 조심스러워하시는 부분이 뭐 있으니까 제가 뭐 거듭 이렇게 캐묻진 않으려고 하는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게 해석할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될지 왜냐하면 이게 사실 미국의 이 무역 정책이라는 것이 트럼프의 입 한마디로 결정되는 경우 워낙에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잘 될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는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서 서로 관세를 아예 안 받기로 한 거거든요. 예. 한미 FTA를 한 나라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 기본적인 그게 국제법 정신이에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이었던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워낙 조금 익스트라 오디너리한 대통령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는 거고요. 예. 자동차 부분에서 우리가 최근에 양보한 게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자동차가 미국 안보를 내친다. 한미 간에 우리가 지금 동맹국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때릴 확률은 예. 안 때릴 확률이 좀 더 많다. 조금 더 많다. 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만약에 안 때리고 5월 18일 날 지나가면 예. 큰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우리 정시, 환율에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희망 섞인 전망이 듣고 싶어서 제가 거듭 여쭤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